리더에게 구성원에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동기부여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력 강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감의 모든 것을 꼭꼭 집어 알려주는 공감 스페셜리스트 박현주입니다. 공감력이 높은 리더는 동기부여도 잘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주 잘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의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게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방송 놓치지 말고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동기부여를 잘하고 계신가요? 나름 동기부여를 하려고 애쓰는데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신다고요? 먼저 동기부여의 목적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동기부여의 뜻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도 들어오신 이유가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방법을 익히고 싶어서라든가 또 팀원들이 일에 대한 그런 의욕이나 열정이 없어서 고민스럽다거나 이렇게 행동의 원인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동기인데요. 동기부여는 움직이게 하다 라는 라틴어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란 한마디로 구성원들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서 무엇을 할까요?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을 적극 움직여서 성과를 높이려면 동기부여를 해주셔야겠죠? 리더에게 구성원에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동기부여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력 강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유지입니다. 이걸 좀 더 풀이 한번 해볼게요. 강도란 내가 열심히 노력할지 아니면 적당히 할지의 그 여부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향은 조직에서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지 말지의 여부, 그리고 유지란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지 말지 여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리더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아주 잘하면 행동으로 움직이게 할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노력을 유지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기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수익을 더 신장시키려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코칭에서 만난 기업 리더들의 커다란 고민 가운데 하나는요, 직무 열의가 없는 고성과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성과자는 아예 성과가 낮아도 그렇다 여기지만 고성과자로서 이 사람은 충분히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욕먹지 않을 정도의 성과만을 내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과를 충분히 더 내줄 수 있는 이런 고성과자들이 적당히가 아닌 자신의 최대치를 뽑아낸다면 그 부서의 수익은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이 없는 고성과자들이 적당히가 아닌 최선을 다해 성과를 올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저는 동기부여에서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기부여의 3대 요소가 무엇이었냐면요. 노력 강도, 그리고 방향, 그리고 유지였습니다. 동기부여에 따라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지에 대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구성원들을 최대한 동기부여시켜 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효과적인 동기부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동기부여되는 방법을 직원들에도 적용해 보았는데 그들은 자신처럼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왜일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동기부여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동기부여법의 두 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유형이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형이 좋아하거나 에너지가 올라가는 방법을 행해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네. 유형에 따른 동기부여를 먼저 굵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주도형입니다. 주도형은 도전할 만한 업무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겨주셔야 동기부여됩니다. 수행하기 쉬운 일을 주시면 주도형에게는 시시하게 느껴져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시시콜콜 지시 명령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믿고 맡겨줄 때 동기부여됩니다. 다음은 사교형인데요. 사교형은 이렇게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사교형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인정거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줄 때 에너지가 올라가고 동기부여됩니다. 다음은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때 동기부여됩니다. 또한 안정형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을 꺼려해서 협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때 동기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형입니다. 분석형에겐 당신이 알아서 해와 이렇게 업무를 주면 힘들어합니다.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업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형들은 꼼꼼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동기부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D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주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동기부여됩니다. D형은 성장과 발전하려는 그런 욕구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성장과 발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때 동기부여됩니다. 또 책임감 있는 역할이나 지위를 맡겨주거나 또 목표와 성과를 달성했을 때 칭찬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 줄 때 동기부여됩니다. 다음은 사교형입니다. 사교형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구성원들 간 우호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제공할 때 동기부여되는데요. 또 사교형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동기부여됩니다. 특히 사교형은 인정과 칭찬에 동기부여되는데요. 인정과 칭찬을 할 때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하시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또 업무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친밀한 대화와 관계를 다질 때 사교형은 더 높은 성과를 올리고 또 동기부여됩니다. 다음은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은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안정감이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안정형은 따뜻한 말로 존중, 배려해주고 그리고 팀 내 갈등이 없는 분위기에서 동기부여됩니다. 안정형의 성실함 그리고 진정성을 인정, 격려해 줄 때 동기부여되고요. 현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예측 가능한 업무를 제공할 때 동기부여됩니다.
또한 안정형에겐 팀워크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고 또 업무 성취에 대한 진실되고 공정한 평가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동기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형인데요. 분석형은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분석형은 업무를 주실 때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함께 주어야 합니다. 업무의 완성도나 정확성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또 한 가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때 더 동기부여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환경, 그리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난번 회차에서 유형에 따라 맞춤형 관계관리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동기부여 역시 유형에 따라 맞춤형 동기부여를 하셔야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유형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유형에 맞는 동기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기부여시키면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공감 문화 확산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